자, 요역집을 보시고, 요역집에 보면은 11페이지에 나와 있죠. 11페이지. 요역집 11페이지를 보면은 납세 의무의 성립식이 나와 있죠. 그 지방세 성립식이, 국세 성립식이. 그래서 그 국세에서 1번에 보면은 체크포인트 나와 있죠. 소득세 중에서 예정신고 납부하는 소득세는 그 과세 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이다 그랬죠.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성립 시기를 자주 읽어보고 그 다음에 거기에 갖고 시험 문제에서는 맞냐 틀리냐를 묻는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문제 풀어서 안 보고 오는 걸 연습을 합니다. 제일 좋은 것은 문제 갖고 안 보고 오는 걸 연습한 것이 좋아. 알았습니까? 왜 그러냐면 틀린 것도 있고 맞은 것도 있으니까 우리 이제 요약집이나 이런 교재에 보면 다 맞게 되어 있죠.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못하니까 문제 갖고 연습을 하시고, 문제집의 32페이지 거기 4번에 보면 납세 의무의 확정 나와 있죠. 그럼 항상 납세 의무의 확정 그러면 아까 했던 생각을 하셔야 돼. 확정은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신고하는 때 그랬죠. 그래서 부가주의는 과세권자가 결정하는 때, 1번의 신고주의 납세 의무의 확정은 납세 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하여 관청에 신고서를 제출한 때 확정된다. 맞죠? 2번의 지방세 징수 방법은 신고 납부, 보통징수, 특별징수가 있습니다. 맞고, 세 가지가 있대. 그 중에서 이제 특별징수는 부동산은 없다겠죠. 이론적으로는 세 가지가 있다. 맞고, 3번의 재산세는 보통징수죠.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는 고지세에게 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고지서는 가산금이었죠. 신고 납부는 가산세 그랬죠. 그래서 맞고, 4번에 특별징수 나와 있죠. 특별징수는 참고적으로 보시고, 5번 신고 의무가 있는 조세는 모두 납세 의무가 법정 신고 기한 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 그 신고로서 납세 의무가 확정이 된다. 그래서 신고 의무가 있는 세금은 신고하는 때 신고해야 신고하는 때죠. 알았습니까? 근데 거기는 뭐가 잘못되어 있냐 그러면 모두 그랬죠. 모두. 그러고 신고로서 확정된다. 그러니까 틀린 거예요. 모두 다. 여기 보게 되면 뭔 말이냐면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신고 납부를 한 사람도 있고 신고 납부를 안 한 사람도 있죠. 신고 납부하면 신고로 끝나지만 신고 납부를 하지 않게 되면 가산세를 가산한 금액으로 고지서가 교부가 되죠. 그러니까 신고주의가 무엇으로 바꿔집니까? 부가주의로 바꿔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알았습니까?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항상 신고에 의해서 확정된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그 말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해야 돼요. 취득세는 납세 의무자가 신고한 경우는 신고하는 때 확정이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납세 의무자가 신고하면 신고하는 때. 근데 납세 의무자가 신고를 하지 않아서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여 고지한 경우에는 이때는 뭐라고 해야 됩니까?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때 확정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취득세는 신고하면 신고하는 때, 신고하지 않으면 어쩝니까? 과세권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할 때 확정된다. 알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말입니다. 5번의 의미는 그런 이야기야. 그러니까 4번은 5번을 잘 이해를 하시고,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항상 신고에 의해서만 확정된다 그러면 틀려. 알았죠? 신고 안 하면 지방이 결정하는 때 확정될 수가 있다. 5번 원칙적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 의무자가
과세관청에 신고하는 때 납세 의무가 확정되는 세목으로 묶은 것은 그랬죠. 거기가 이제 5번처럼 원칙적으로 원칙은 뭐입니까? 신고 납부하는 세금을 찾아라 이 말이에요. 근데 원칙은 신고 납부지만 예외적으로 뭣도 될 수 있다. 고지서 교부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원칙만 갖고 찾아라. 그래서 부동산 관련 조세 중에서 징수 방법을 모르면 안 돼. 우리 교재 순서대로 해서. 그래서 가장 먼저 기억에 취득세는 뭐입니까? 신고 납부죠. 니은의 등록면허세도 신고 납부고, 재산세는 고지서지요. 항상 부가주의 고지서. 니을의 지역자원 시설세는 또 보고 있으면 재산세가 똑같이 해라니까. 그냥 지역자원 시설세는 재산세와 같이 보통징수 부가주의.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이 뭐입니까? 고지서지요. 부가징수. 양도소득세는 신고납부. 증여세는 안 배웠죠? 몰라도 돼. 상속세 증여세는 고지서입니다. 부가주의예요. 부가주의. 신고주의가 아니라. 그래서 시옷은 몰라도 되고, 그러면 신고하는 때 확정된 원칙인 것은 신고 납부하는 세금을 찾아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기 보면 신고 납부냐 고지서를 교부해서 징수하냐 이걸 묻는 문제가 시험 문제 항상. 알았죠? 그리고 6번 가니까 지방세로서 보통징수 방법으로 부가징수하는 것은 그랬죠. 지방세 중에서. 그러면 지방세에서 보통징수는 지방교육세는 그러면 뭐입니까? 지방교육세는 지방세인데 신고 납부입니까? 보통징수입니까? 고지서입니까? 또 정리하고 부가세는 부가세죠. 지방교육세가 부가세는 항상 본세의 징수 방법 같대. 본세가 신고 납부면 뭐이고 신고 납부고 본세가 고지서면 고지서가 되고. 알았죠? 그래서 또 배웠으니까 그러게 하고. 문제를 많이 다양하게 풀어본 것은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거야. 그러면 지방교육세는 이제 처음 나왔죠? 처음에 모를 때는 내가 이해를 한다. 다음에 또 모르면 이제 이해를 못 한다 이 말이죠. 보통 지방교육세 나오면 본세 따라서. 양도소득세는 신고 납부지요. 근데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이 뭐입니까? 부가주의, 부가과세지요. 부가징수. 근데 3번을 답을 쓰면 안 돼. 뭐 중에서 찾아라? 지방세 중에서 찾아라 그랬으니까. 3번에도 답을 쓴 사람이 상당수가 나온다. 실제 본고사에서. 그걸 주의를 해야 돼. 이런 걸 실수하면 이제 안 돼.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신고 납부입니다. 재산세는 뭐라겠습니까? 고지서. 그래서 답은 5번이죠. 실수하면 안 되고. 7번에 보면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의 결정에 의하여 확정되는 지방세를 또 찾아라. 일단 지방세를 찾아라 그래서 실수하기 전에 뭐뭐든 해당이 안 돼. 니은 답으로 쓰면 절대 안 돼. 실수하기 전에 니은은 딱 끊고 오면 돼. 그래서 취득세는 신고 납부고 원칙이. 종합부동산세는 고지서지요. 재산세도 고지서. 양도소득세는 뭐입니까? 신고 납부가 되고. 그래서 근데 지방세 중에서만 찾으니까 답은 디귿이지요. 재산세만 해당이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는 이제 이게 여기 보면요, 납세 의무의 성립 확정 소멸에서 이걸 완벽하게 좀 알고 있어야 된 것이 신고주의와 부가주의로 나눠지니까 우리가 징수 방법하고 같이 연결된 거예요.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여기에 해당되고 고지서를 교부해서 징수하는 세금은 여기에 해당되고. 그러면 이제 그냥 종류만 물어보면 신고 납부냐 뭐 고지서 보통징수냐 이걸 물어본 말이나 저기가 신고하는 때 확정되는 세금은 신고 납부 똑같은 말이죠. 그걸 말을 바꾸어서 그렇게 문제에서 물어본다. 그러니까 그것들을 7번 같은 경우에서 뭐라 했냐면 과세관청의 결정에 의해서만 확정되는 지방세. 그럼 과세관청이 결정이니까 지방자치단체 결정이 지방세니까 지방자치 결정하는데 확정된 것은 뭐입니까? 부가주의를 찾아라 이 말이고, 신고하는 때 확정되는 세금을 찾아라 그러면 신고 납부를 찾아야 되고. 알았죠?
같은 문제니까 그런 것들을 보고 8번에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또 과세표준과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 그러니까 정부니까 국세고, 정부가 결정하는 때 확정되니까 뭐입니까? 고지서 교부에서 쟁수하는 세고, 국세 중에서. 그러면은 국세 중에서 대표적인 종합부동산세뿐이 없죠. 그래서 답은 종합부동산세가 된다. 그래서 그런 문제죠. 9번 10번 넘어가고, 그리고 11번으로 가게 되니까 11번에 보면은 성립과 확정을 같이 물어봐. 성립, 확정부터. 성립은 성립 시기를 물어보고 확정은 확정 방법을 물어보고, 1번에 보면은 취득세는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하는 때 성립하고, 맞습니까? 성립? 취득하는 때. 납세 의무자가 과세표준과세액을 신고하는 때 확정된다. 맞죠? 원칙이 그래. 원칙이.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니까. 2번은 소득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때 성립. 틀렸죠? 소득세는 언제 성립하고?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앞에서 나온 것은 이제 알아야 된다니까.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그래야 돼. 납세 의무자가 과세표준과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확정된다. 뒤에는 맞죠? 소득세는 원칙이 신고 납부입니다. 신고하는 때 확정된다. 뒤에는 맞고. 3번에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 틀렸죠? 종합부동산세는 언제 성립하고? 과세 기준일에 성립하고. 과세 기준일이 6월 1일이죠. 원칙적으로 납세 의무자가 신고하는 때 확정이 아니라 정부가 결정하는 때 확정된다 그래야 되고. 왜 그럽니까? 종합부동산세는 고지서니까 원칙이. 4번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을 하는 때 성립하고, 맞습니까? 맞지요?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을 하는 때 성립하고, 신고가 있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때 확정된다. 틀렸죠? 신고가 있으면 신고하는 때 확정된다 그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신고가 없으면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때 확정된다 그래야 되고, 항상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신고가 없으면 결정하는 때. 5번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에 성립하고, 맞죠? 납세 의무자가 과세표준과세액을 신고하는 때 확정된다. 틀렸죠? 재산세는 무조건 고지서니까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때 확정된다 그래야 되고. 그래서 1번만 맞고 다 틀립니다. 그 다음에 13번으로 가게 되니까 13번에서 가산세입니다. 틀린 거 찾아라. 항상 가산세 그러면 거기를 딱 읽으면서 가산세 그러니까 세 시옷, 그래서 신고 납부를 안 하면 가산세가 된다. 그리고 여기 보면 자 가산세는 자 신고 납부를 안 하면 가산세 그랬죠. 그래서 항상 이놈 보고 오면 돼. 보고 신고에 대한 가산세, 신고 불성실 가산세, 납부에 대한 가산세, 납부 불성실 가산세 그런다 이 말이에요. 신고하지 않는 것은 무신고, 과소신고, 부당, 무신고, 과소신고 두 개 다지요. 무신고 20%, 과소신고 10, 부당은 40, 납부에 대한 것은 별도로 1일 10,000분의 3으로 계산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가산세 개념 정리하고 그 다음에 가산세가 얼마인가까지를 여기까지 안 보고 해야 돼. 이걸 그러고 나서 문제를 풀어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1번에 보면은 법정 신고기한까지 신고를 한 경우로 신고했죠. 신고해야 할 산출세액보다 적게 신고했죠. 그러니까 뭐입니까? 과소신고다 이 말이에요. 과소신고는 10%입니다. 틀렸고. 그리고 참고적으로 과소신고하면 과소신고 부분만 갖고 10%예요. 그렇습니까? 과소신고액만 갖고 전액을 갖고 온 것 아니고, 뭐 그런 데는 장난을 하지 않지만. 그 다음에 2번에 취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그랬죠. 신고 안 하고 매각했다. 자, 그럼 빨리 취득세를 신고 안 하고 매각하면 중과산세 그랬죠. 다음에 취득세에서 또 나와.
취득세는 중가산세가 있다. 몇 프로짜리였습니까? 80%예요. 80%. 간단히 그냥 부동산 취득하고 취득 신고를 안 오고 팔아버렸다. 그럼 가산세가 몇 프로다? 80%다. 그래서 80% 맞죠? 그 다음에 3번 취득세 납세 의무가 있는 법인이 장부 등의 작성과 보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산출세액의 1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이제 참고적으로 장부를 작성, 보존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가산세는 10%입니다. 장부 보존 안 했을 때. 맞고 4번에 등록면허세 신고를 안 했죠. 그러면 신고를 하지 않고 산출세액을 등록을 하기 전까지 납부했다. 이 사람은 신고 안 하고 납부했죠. 신고 안 하고 납부하면 세금을 납부했죠. 그러니까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봐준다겠죠.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있다 없다? 없다. 여기 보면요 이런 이야기야. 원래는 신고 안 하면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있고 납부 안 하면 납부가 있는데 이 사람은 신고는 안 했는데 세금을 납부를 했다. 그러면 세금 납부를 끝났죠. 세금의 궁극적인 목적은 세금을 받는 거야. 세금을 냈으니까 신고를 안 했더라도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봐주겠다. 신고 불성실 가산세 없습니다. 그래서 맞고 5번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 확정신고 관련하여 무신고 가산세가 다시 부과되지 아니한다. 양도소득세는 예정신고 확정신고 있다겠죠. 예정신고를 했으면 확정신고를 안 해도 된다겠죠. 그럼 예정신고에 안에서 가산세가 부과되면 가산세 부과해서 세금을 받아불죠. 확정신고에 대한 가산세는 또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알았죠? 그래서 5번은 맞고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음 양도 또 나오니까 넘어가고 그리고 15번으로 가게 되니까 15번 가산세와 가산금 나와 있죠. 안 보고도 가산세 그러면 신고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가산금은 고지서를 받고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 가산금. 거기 보니까 옳은 것은 몇 개냐. 국세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해당 세목으로 하고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 감면이죠. 세금을 감해준다 이 말이에요. 가산세는 그 감면 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세금을 감면해주면 세금을 신고 납부를 안 해서 가산세에 대해서는 감면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감면이 없습니다. 가산세는 안 해준다 이 말이에요. 감면을. 그래서 맞고 2번 국세를 고지서 나와 있죠. 고지서상 완납하지 아니할 때는 체납된 국세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3% 맞습니까? 100분의 3? 100분의 3은 3%지요. 가산금 3%. 그래서 맞고 가산금은 그림으로 온다겠죠. 가산금은 고지서 납기. 고지서 납기가 지나고 납기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가산이 되고 가산금은 3%입니다. 3%. 여기가 6월 30일이다. 6월 30일까지 납부를 안 하면 3% 더한 놈이 1개월이다겠죠. 1개월. 6월 30일이니까 7월 31일까지가 3%고 그 다음부터 안 내면 중가산금. 중가산금은 1개월 경과할 때마다 1.2%다겠죠. 1개월에. 그리고 60개월을 한도로 한다. 그리고 이 중가산금은 국세 100만원, 지방세 30만원 미만이면 없다. 중가산금 없습니다. 그래서 가산금은 이와 같이 그림을 한 번씩 그려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3%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체납된 지방세 중가산금을 가산금에 더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맞지요? 그리고 체납된 납세고지서별 지방세가 30만원 미만인 때는 중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하고 맞죠?
납세고지서에 둘 이상 세목이 병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세목별로 30만원 판단을 해야 된다. 맞습니다. 그래서 15번은 다 맞죠? 전부 다. 그래서 옳은 것은 4개니까 5번이 정답입니다. 이런 문제가 어려워. 다 맞으면 5번이 답인데 하나가 좀 이상하다 그래갖고 하면 또 4번이 답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자, 그 다음에 뒤로 넘겨서 16번은 쉬우니까 넘어가고 17번에 2017년 10월 31일에 납부한 총 금액을 계산하면 얼마냐? 재산세입니다. 고지세액이 50만원이었고 납부기한이 7월 31일이었고 실제 납부일은 10월 31일 날 납부했다. 고지서 받고 안 냈죠? 그래갖고 10월 달에 납부를 했다. 그러면 여기 보면은 원래 50만원이었죠? 이날까지 7월 31일까지 납부에 안 냈고 그러면 언제까지? 8월 31일까지입니다. 1개월이니까 3% 더해서 내야 돼. 3%니까 15,000원이죠. 그러면 51만 5천원을 이때까지 내야 된다. 51만 5천원. 그런데 8월까지 낸 것이 아니라 10월 말일이니까 9월, 10월이죠. 2개월이에요. 2개월. 1.2%씩 2개월. 여기서부터 계산해야 되니까. 그러면 50만원. 여기서 주의해야 돼. 50만원을 더 곱해야 돼. 또 51만 5천원 해보면 안 되고 51만 5천원 곱하기 하면 안 됩니다. 항상 본세에다가 50만원 곱하기 1.2%씩 곱하기 2개월. 그러면 12,000원입니까? 12,000원, 6,000원, 12,000원 더니까 27,000원 더해주면 되죠. 52만 7천원이라고 써주면 된다.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17번 문제 잘 보고 계산 문제가 나오면 이대로 똑같이 나와. 숫자만 바꿔졌어. 알았죠? 날짜가 좀 바꿔질 거고. 그래서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이 월로 따지니까 10월 31일 날 내도 이렇게 내야 되고 10월 20일 날 내도 똑같아. 2개월로. 알았죠? 그러니까 1개월 안에 내면 무조건 1.2%. 하루만 지나고 내도 1.2% 더해서 내야 되고 여기도 언제 내든 10월 말까지 내면 2개월치를 더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만약에 11월 2일 날 냈다. 11월 2일 날이면 몇 개월로 해야 됩니까? 3개월치로 해야 돼. 3개월로. 알았죠? 그런 것만 주의를 하시고 그리고 18번에 보게 되니까 기한후 신고 및 수정 신고도 나와 있죠. 틀린 것은 거기서 기한후 신고를 좀 공부를 해야 돼. 기한후 신고. 제목을 보시고 기한후 신고가 뭐입니까? 신고 기한 지나고 신고한다. 기한후 신고. 1번 법정 신고 기한 내에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한하여 기한후 신고를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신고 기한까지 신고를 하지 않는 사람은 나중에 기한후 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맞고 2번 기한후 신고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통지하기 전까지 거기다 밑줄 통지하기 전에 할 수가 있다. 그 말은 뭔 말이냐? 그럼 여기서요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 가산해서 고지서 교부해본다겠죠? 그러니까 고지서가 교부되면 기한후 신고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거기 통지가 뭐냐면 고지서예요. 고지서. 알았습니까? 고지서가 교부되기 전에는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신고 안 하니까 고지서가 교부됐다. 그럼 기한후 신고를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해가지요? 그래서 그 문제로 딱 기한후 신고를 정확히 알아두면 돼. 신고기간 지나도 신고할 수 있대. 언제 할 수 있다? 통지하기 전에. 통지가 되면 못 옵니다. 이거 주의하시고. 그리고 3번에 보면은
신고기간이 지나고 60일 이내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는 50% 경감을 해요. 거기가 잘못되어 있죠. 그래서 거기를 뭐라고 알아두면 되냐면, 자, 기한 후 신고는, 자, 1개월 내로, 거기다가, 자, 1개월 내, 신고기간 지나고 몇 개월 내로, 1개월 내로 하게 되면,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50%를 감면을 해준다, 이렇게 알아야 돼. 1개월 내로 하면. 신고기간 지나고 몇 개월 내로 해야 됩니까? 1개월 내로 하면 50%를, 무엇에 대한 50%? 신고 불성실 가산, 납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3번은 다 틀렸어요. 60일도 틀리고, 그리고 무신고 가산세만 해야 돼. 납부는 빼고. 납부는 감면이 없어. 무신고 가산세가 몇 프로였습니까? 아까 20%였죠. 20%에 50%를 감면해 준다. 그러니까 10%만 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자, 기한 후 신고는 신고기간 지나고 신고를 한 것이 기한 후 신고고, 언제 할 수 있다? 통지하기 전에 할 수 있다. 통지해불만 할 수 없다. 1개월 내로 하면 50%를,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50%를 감면해 준다 그랬죠. 그래서 그와 같이 알아두시고, 3번은 잘못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4번, 5번은 참고적으로 보고, 그 다음에 19번 넘어가고 20번으로 갑니다. 자, 납세 의무 소멸에서 소멸 사유에 해당한 것으로 옳게 묶인 것은, 소멸 사유 4가지 있다겠죠. 기억에 나쁘고, 니은의 사망은 소멸 안 됩니다. 자, 세금을 납부 안 하고 돌아가신다고 세금이 소멸된 것 아니야. 그대로 상속됩니다. 그래서 사망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결손처분 있죠. 결손처분도 소멸이 안 돼. 결손처분이 뭐인지 알겠죠. 결손, 납세 의무자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세금을 더 이상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못 받을 것으로 결손처분해 본다, 이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세금을 안 내면 계속 보고 징수를 해야 되는데 도저히 가망이 없다 그러면 못 받을 것으로 결손처분을 해. 그런다고 납세 의무가 소멸된 것은 아니다. 이해 갑니까? 그래서 그러면 못 받은 세금은 결손처분한다고 소멸된 것은 아니고, 부가권에 대한 제척기간, 징수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어야 소멸이 되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이게 결손처분으로는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세금을 납부 안 했다, 그러니까 세무서 가서 보니까 결손처분이 됐다. 그래서 이제 세금을 안 내도 되거나, 그리고 부동산을 딱 취득하면 바로 압류 들어와. 결손처분 됐으면. 알았습니까? 뭐가 완성이 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제척기간이 완료되면 상관이 없지만 그 전에는 소멸 안 됩니다. 우선 못 받겠다 이렇게 해서 처분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죠. 돈을 빌려줬는데 도저히 갚을 능력이 없어. 그래서 포기를 했어. 포기. 결손처분이야, 그것이. 그러다 나중에 받고 또 못해가고 돈이 많아졌다. 재산이 있으면 어쩝니까? 받을 수 있지요. 그래서 그런 이야 똑같다, 이 말이에요. 부가 취소는 취소됐으니까 없어졌죠. 소멸됐고, 제척기간이 만료 소멸됐고, 부가 철회도 마찬가지예요. 부가 철회. 부가 철회도 소멸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남아있다. 총당은 다른 것으로 대체됐으니까 없어진 것이고, 소멸시 완성이죠. 보고, 거기다 주의해야 될 것이 사망이나 결손처분이나 부가 철회 3가지만 주의를 하시면 돼. 이건 소멸된 것 아니다. 그 다음에 21번에 보면은 납세 의무자가 법정 신고기한까지 취득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세 부과 제척기간은 거기가 신고 안 했죠.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제척기간은 아무 말이 없으면 일반적인 경우로 7년입니다. 사기 부정이면 몇 년이고 10년. 그래 10년, 7년, 5년이야. 사기 부정이면 10년. 사기 부정은 아닌데 신고 안 했다 7년. 나머지는 5년 그러죠. 21번의 문제를 보니까
어디에 봐도 사기 부정이 없어. 그러고 신고 안 했으니까 7년으로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사기 부정이 들어가면 몇 년입니까? 10년으로 보셔야 되고, 22번에 보면 딱 사기 나와 있죠. 사기 부정이니까 양도소득세 포탈한 경우 제척기간은 몇 년이다? 10년이다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23번에 보게 되면 소멸시효, 소멸시효는 5년이죠. 다만 국세가 5억 이상이면 10년. 근데 거기는 5억 이상인 국세니까 10년으로 써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5년입니다. 5년. 그래서 지방세 소멸시효 기간과, 지방세는 무조건 5년뿐이 없어. 지방세는 전부 5년. 국세도 5년이 돼. 5억 이상일 때만 국세가 10년. 알았죠? 여기에 답은 4번입니다. 4번. 뒤로 넘겨서. 자, 24, 25 넘어가고 26번. 26번은 여기서 이제 한 가지만, 좀 어려운 내용인데 한 가지만 보시고, 다음은 사업 양수인에 대한 2차 납세 의무다. 틀린 것은 그랬죠. 26번은 이것 한 가지만 공부를 합니다. 자, 머리가 너무 아픈 사람은 안 해도 돼. 그냥 편안하게 들으시고, 시험 문제에서 이건 한 20년 만에 한 번씩 나와. 그냥 편안하게 들으라겠죠. 부동산을 사업과 함께 부동산을 매매를 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양수인은 제2차 납세 의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산 사람은, 판 사람의 세금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샀다. 판 사람의 세금에 대한 것을 책임을 집니까 안 집니까? 판 사람의 세금 나와 상관이 없죠. 부동산을 사면 그냥 부동산 사고 판 사람의 세금을 내가 2차적으로 책임을 지고, 2차 납세 의무는 판 사람의 1차 납세 의무자, 산 사람 2차 납세 의무 이렇게 이야기한. 그래서 일반 부동산을 사고 팔고 하면 산 사람은 판 사람의 세금에 대한 2차 납세 의무는 없다 이 말이에요. 판 사람의 세금을 대신 내주고 그럴 필요는 없어. 근데 어떤 경우에 있을 수 있냐 그러면, 사업과 부동산을 함께 사고 팔고 있다. 이랬을 때는 2차 납세 의무가 있다 이렇게 해야 돼. 알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에 그러냐면, 이건 실무에서는 많이 나온 거예요. 상가를 산다. 상가를 여러분들이 살 때 산 사람은 상가 토지와 건물만 삽니까? 판 사람의 사업하고 함께 삽니까? 주로 사업하고 함께 삽니다. 실무에서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 문제가 생기냐면 부가가치세 때문에 그래. 그래서 이것은 부가가치세는 우리 시험 문제 나오지 않으니까 그걸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러게 알고 그냥 이것 한 가지만, 부동산만 사면 2차 납세 의무가 있고 없고 사업하고 부동산을 함께 샀다. 주로 판 사람의 상가 같은 경우는 임대사업자예요. 임대사업. 그러니까 임대사업하고 상가를 한꺼번에 사면은 2차 납세 의무가 있다 이렇게 해야 돼. 판 사람의 세금을 안 내는 것 있으면 산 사람이 대신 내야 된다. 공인중개사는 이걸 중개할 때는 산 사람한테 그걸 알려줘야 돼. 너는 판 사람의 세금을 대신 낼 수도 있다. 이렇게 하면은 산 사람이 사겠습니까 안 사겠습니까? 안 사불겠죠. 불안에 떨게 만들면 안 사. 겁먹어가지고. 그러니까 그 말 안 오고 팔아본다. 설명 안 해불죠. 근데 이제 산 사람이 물어봐. 야, 판 사람의 세금을 혹시 낼 수 있냐? 그러니까 그런 것 없다 이렇게 하면 이제 나중에 책임져야 돼. 뭔 말인지 알았죠? 알고 물어보면 알려줘야 된다 이 말. 그래서 그러냐. 그리고 그럼 어떤 세금에 대해 책임을 져야 되냐? 그러면 매매일 이전에 확정된 사업과 관련 있는 조세만, 사업과 관련 있는 조세에 대해서 2차 납세. 중요한 것은 이전에 오늘 사고 팔고 있다 그러면
오늘 이전에 확정된 세금만, 오늘 이후의 세금은 책임질 필요 없어. 알았죠? 그리고 어떤 세금이냐, 사업과 관련이 있는 것만, 사업하고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세금에 해당 안 돼. 그래서 양도소득세는 사업과 관련이 있는 세금입니까? 없는 겁니까?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자, A가 B에게 팔았다. A의 양도소득세는 사업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양도소득세는 사업하고 관련 없죠. 사업과 관련 있는 세금은 부가가치세나 이런 것들이 해당되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양도소득세는 개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니까. 그래서 그런 정도입니다. 과거에 우리 시험에 딱 한 번 나온 적이 있어. 한 번. 틀린 걸 찾아라. 1번 사업양수인이 2차 납세의무를 지는 범위는 사업양도이 이전에 확정된 맞죠? 그 사업에 관한 지방자 징수금과 사업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지 못한 부족액을 말한다. 알았죠? 한 사람의 재산으로 세금을 내고도 못 내면 나머지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이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그래서 2번 맞고, 2번 그 사업에 관한 국세에는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소득세를 포함한다. 여기가 틀렸다 이 말이에요. 양도소득세는 사업과 관련이 있다 없다? 없는 세금이다. 혹시 나오면 이것만 잘 알아놓으면 돼. 이게 답이 항상. 양도소득세는 사업과 관련 있는 세금이 아니다. 3번 사업의 양도 양수란 계약 명칭 그건 참고적으로 보고, 4번도 5번도 중요한 것은 그런 이 정도 개념 정리입니다. 실무를 하고 있는 사람은 주의를 하셔야 돼. 그 다음에 뒤로 넘겨서 46페이지 3장 국세 지방세 우선권이 있죠. 여기도 시험 문제 한 문제입니다. 시험 문제 한 문제인데 요약집을 한번 보면 요약집에서 13페이지 요약집 13페이지를 보면 조세채권과 일반채권의 우선관계 나와 있죠. 거기서 1번의 원칙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원칙. 박스를 보면 일반 원칙 나와 있죠. 체납처분비가 가장 먼저예요. 항상 비용이 먼저 가져가야 되니까 들어간 비용, 그리고 그 다음에 국세 지방세, 가산금이 다음에 나와 있죠. 거기를 잘 보시라고. 세금 다음에 가산금이에요. 가산금이 먼저가 아니라. 그리고 공과금, 일반 기타 채권이니까 추이할 것은 가산금 순서. 그리고 2번에 예외, 그 재산에 부과된 조세는 저당권 등의 설정 여부 관계없이 날짜에 상관없이 뭐가 우선이다? 조세가 우선된다 이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 재산에 부과된 조세죠. 그 재산에 부과된 조세. 국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지방세에서 재산세, 재산세에 대한 지방교육세를 포함을 해서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까지, 항상 재산세가 나오면 지역자원시설세까지. 그리고 자동차세인데 자동차세는 시험 문제 안 나오니까 할 필요 없고 부동산 아니니까. 그래서 거기서 중요한 것이, 국세에서 중요한 것이 뭐이겠습니까? 종합부동산세. 지방세에서는 재산세, 지방교육세, 특정 그리고 지역자원시설세. 그래서 그걸 꼭 암기하고, 자, 문제를 보시고 문제 1번을 한번 보면 46페이지 옳은 거 찾아라겠죠. 1번 국세 가산금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일반 원칙은 맞습니다. 자, 잘 이해를 하셔야 돼. 국세나 지방세가 항상 우선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보면 저당권이나고 조세하고 비교하면 뭐가 우선이다? 조세가 우선된다. 일반적으로. 이 경우 징수 순서는 체납처분비, 가산금, 국세 순서로 한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렸죠? 어디가 틀립니까? 가산금이 거기 오면 안 돼. 가산금이 뒤로 가야 돼. 뒤로. 알았습니까? 그래서 1번은 옳은 거 찾은데 답이 없습니다. 2번, 3번, 4번, 5번도 다 틀려. 그래서 1번도 틀리고
답이 없어서 해준 거야. 안 하려다가. 알았습니까? 그 다음에 2번 체납된 조세의 법정기일 전에 채권 담보를 위하여 갑이 저당권 설정 등기한 사실이 증명되는 갑소유 토지 A 공매대금에 대해서 항상 경매 공매에 대해서 그 조세와 피담보 채권이 경합된 경우, 그 말은 조세와 일반 채권이 경합되는 경우 피담보 채권보다 우선 징수하는 조세가 아닌 것은 일반 채권보다 저당권이나 이런 것보다 항상 우선하는 것이 아닌 것 찾아라. 우선하는 거 아까 외웠죠? 취득세는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아니지요. 1번이 답이야. 그 2번 종합부동산세, 3번 지역자원시설세, 4번에 재산세, 5번에 재산세에 대한 지방교육세. 알았습니까?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 나오니까 그 재산에 부과된 조세로서 항상 우선하는 조세들 종류를 암기 못하면 안 돼. 올해 시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러기 알고 보시고, 그 다음에 3번 넘어가고 여기까지 해서 조세 총론이 다 끝나죠. 끝나고 지방세, 그래서 총론 파트를 시간을 좀 많이 해서, 왜 그러냐면 지방세 국세편에서까지 다 나와보니까 지금 했고, 총론에서 배웠던 대부분의 내용들은 지방세 국세에서 다시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풀어본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 복습하면서 암기할 것을 수시로 보고 이제 익혀야 돼. 그리고 해야 되고, 취득세부터 보면 지방세 취득세부터 해서 다시 총론에서 나왔던 부분들은 일부는 나오고 일부는 안 나오죠. 납세 의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앞에서 나오고 끝나니까 거기서 정리하고, 거기서 취득세가 나오게 되는데, 자 1절 취득세의 특징 및 과세 대상물 나와 있죠. 먼저 특징 부분에 정리를 하면 1번에 보게 되니까 틀린 거 찾아봐라. 1번 취득세는 지방세이고 맞습니까? 지방세고, 과세권자는 맞죠? 과세권자는 도특별시 광역시 맞습니다. 부동산의 이전 단계에서 이전 맞죠? 사고 팔고 부과되는 점에서 사고 팔고가 유통입니다. 유통세 성격이고, 횡의세 취득행위다. 그래서 횡의세다. 맞습니다. 2번에 보면은 취득세는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하는 실질과세다. 맞죠? 실질과세, 실질과세. 3번의 취득세 세율은 차등 비례세율로, 이제 알았죠? 전부 다 비례세일 뿐이 없다. 근데 종류가 여러가지 차등이다.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서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겠죠? 전부 다 조정은 50% 탄력세율입니다. 4번의 취득세는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 때 납세 의무가 성립하고, 취득하는 때 성립하고 맞죠? 원칙적으로 과세권자가 경정함으로써 확정되는 조세다. 그래서 뒤에가 틀렸죠. 확정이 잘못됐어. 확정은 뭐라게 됩니까? 원칙적으로 신고하는 때 확정된다. 신고함으로써 확정이 된다. 이렇게 써줘야 된다 이 말. 5번의 취득세는 인적사항을 고려하지 않고 물건 중심으로 과세하므로 물세다 그랬죠. 그래서 취득 물건에 대한 과세 물세입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만 한 번씩 정리를 하시면 되고, 2번 3번은 넘어가시고, 자 4번 나와 있죠. 4번에 보면은 옳은 것은 취득세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몇 개인가? 유통세입니까? 맞지요? 유통세냐 보유세냐 이렇게 돼. 보유세 아니고 유통세다. 분할납부 있습니까? 분할납부는 아까 생각을 해야 돼. 분할납부는 못 옵니다. 분할납부는 지방세에서는 뭔만 할 수 있다? 재산세만 할 수 있다. 국세는 두 가지 다 가능하지요. 그래서 분할납부는 못 온다. 분할납부는 못 오고 기한 후 신고는 하고 그래. 알았습니까? 잘 읽어보고 이라고 막 느낌으로 하지 말고. 분할 나누어 낸 것은 없다 이 말이야. 신고납부 있죠. 세부담 상한 있습니까? 자, 세부담 상한은 보유세만 있다. 알았습니까?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만 있어.
세부담 상한. 많이 들어봤는데 취득세는 없다 이 말이에요. 등록면허세도 없고 재산세가 있고 그리고 종합부동산세가 있고 면세점 있죠. 취득세는 면세점이라겠습니까? 그리고 등록면허세는 최저세액이고 재산세는 소액징수 면제고 기한 후 신고할 수 있다겠죠. 신고기간 지나고 모든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기한 후 신고할 수 있는 거예요. 언제 할 수 있다. 통지하기 전에 할 수 있다. 1개월 내로 오면 50% 감면을 해준다 그랬죠. 소액징수 면제는 없죠. 중과산세 있습니다. 취득세는 중과산세가 있다 그랬죠. 언제? 신고하지 않고 매각한 경우 간단히 차등 비례세율이다겠죠. 초과누진세율은 없습니다. 그리고 탄력세율 있죠. 아까 50% 범위 내에 조정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예정신고 없습니다. 자, 예정신고는 뭔만 있다? 양도소득세만 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리고 5번 나와 있죠. 5번부터 쉬었다 하겠습니다.